오늘도 해바라기를 이렇게 달고 오셨습니다. 해바라기. 네. 트레이드 마크신 거죠, 해바라기가? 네, 성격 때면 늘 착용하는데 이걸 착용하면 약간 갑옷을 입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보는 분들에게는 이거 행운과 복을 그렇죠. 상징한다고. 행운과 복을. 그래서 네. 이걸 달고 이 가게나 뭐 이런 데 예. 가서 인사드리면 다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복이 들어온다고.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뭐 보기도 좋고 예. 또 희망, 바람 예, 예. 이런 것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꼭 음. 승리하겠다는 희망과 의지. 바람, 의지 이런 근데 걸 그 해바라기가 상징하는 하나만 있으세요? 아니면 집에 또 여러 개가 있으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고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이 해바라기를 네. 구매를 해서 뒤에 핀을 달아요. 핀은 원래 없는 건데 네. 그걸 달아서 네. 그러시군요. 네. 집에서 직접 또 만드시기도 하고. 네. 어쨌든 해바라기처럼 행복의 기운이 네. 오마이 TV에도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예. 모든 분들에게 예. 행운과 예. 복이 듬뿍 듬뿍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포함해서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행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테러 지금 무슨 이재명 진상? 당 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장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회의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제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제가 저를 직접 현장에서 선거운동할 때 보시는 분들이 야, TV에서 보던 거랑 너무 다르다. 다르죠. 너무 부드럽고 그냥 잘 웃고 조용하고. 사람이 네, 맞아요. 그런 너무 거죠. 좋은데 TV에서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무섭고 보인다. 네. 그렇다는데 이제 맡은 일이 테러 대책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좀 무섭고 네. 또 엄중할 네, 필요가 그렇죠. 있어서 네, 그럴 수밖에 그런 없죠.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게 다는 아니다. 항상 부드럽고 맞습니다. 빵긋빵긋 웃는 사람이라는 말씀 먼저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그렇지만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단호하게 이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왜 이게 이제 문제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거의 생명을 잃을 그렇죠.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테러를 당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대통령이 이것은 테러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테러라고 규정을 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그렇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대통령이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은 채 혼자서 스스로 테러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다는 네. 대통령실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안보실에서 이걸 테러로 규정을 했고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발표를 했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테러로 규정을 하면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후속 대책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것의 가장 이제 주무부처가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안보실이 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에 대한 주무 책임 부서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금 현재 국정원 안보실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안 보이죠. 그래서 숨어서 뭔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테러가 발생을 하면 총리실 대테러 센터, 테러 상황실이 또 국정원에 그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 국정원 직원이 제가 알기는 한 서너 명이 거기에 파견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테러 경보를 발령을 해야 됩니다.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그리고 테러로 규정을 하고 경찰, 총리실 관계 기관들이 다 협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지휘하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테러다 했으니까 그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 정상이죠. 그러면 근데 현실은 어떠냐? 총리실 테러 상황실에서 테러 관련 문자를 발령은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테러로 이렇게 규정을 한 문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상태를 굉장히 축소한 내용을 보냈어요. 음. 소방일보에서도 1.5cm 열상이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여기서는 1cm로 경- 더 축소가 네. 됐고 경상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입은 것은 이게 이런 약간 긁힌 상처의 그건 열상이 아니죠. 아니라 예, 예. 예리한 칼로 음. 경동맥 근처 경정맥이 찔린 네, 거거든요. 예, 그렇죠. 깊숙이 찔려서 예. 60%나 경정맥이 손상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옆에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음. 경동맥이 찔리면 사실 현장에서 거의 즉사하는 그런 정도의 예. 생명에 정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이 경상이다. 음. 피 출혈이 적었다. 예. 뭐 과도로 노인이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도. 내면서 그 직전까지 이게 테러로 출혈이 많았고 현장에 네. 뭐 와이셔츠에 피가 젖을 정도로 출혈이 있었고 흉기에 이렇게 비습됐고 굉장히 아주 위중한 상황으로 보도하던 언론이 네. 총리실 문자 발령 직후에 태도가 바뀌. 완전히 그 경상 예, 1cm 열상 이걸로 도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1cm라는 이런 조롱조의 댓글이 거의 10,000건 이상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날 당일. 예. 그러니까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경상이고 뭐 이러니까 헬기를 탄 게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또. 부산 지역 의료를 뭔가 홀대한 거 아니냐. 이 프레임으로 완벽히 전환이 되면서 이 사건이 사실 그대로 보도가 됐고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테러였다라는 게 보도가 됐으면 이거는 사실은 총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런 정도의 테러를 입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 이런 게 쫙 대한민국에 퍼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삽시간에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네. 오히려 1cm 그렇죠. 그리고 자작극 예. 흉기가 아니라 젓가락, 나무 젓가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구 보수 언론 유튜버들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에 그 발언지, 진원지가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대테러 대책위에서 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을 했고 예. 일단은 그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이 움직였다는 이 자체만으로 네. 정부에서 이걸 테러로 보고 테러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이 결국은 총리실의 이 사건 축소 왜곡 문자 발령 예. 그리고 경찰의 그 축소 왜곡 수사 현장에 물걸레질 청소를 해서 현장의 증거 인멸 그리고 뭐 단독 범이다. 배우가 없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축소 왜곡한 수사 결과 이거에 테러로 대응을 했는데 분명히 국정원이 그게 주무부처인데 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작품이 국정원이냐 만약에 국정원이 이렇게 했다면 예.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테러방지법 위반이다. 위반이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예. 만약에 국정원이 여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을 하고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서도 대테러 센터가 움직였다는 게 테러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정원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예. 예. 그럼 이건 직무유기고 직무유기. 이것도 테러방지법 위반이다.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둘 다 테러방지법 위반 아니냐. 예. 이걸 지금 국정원에 질문을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 국정원 소관하는 상임인 정보위가 소집이 돼서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국정원이 적극 개입해서 이 사건을 덮었냐. 아니면 국정원이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이 사건에 손을 떼고 직무유기를 했냐. 그러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테러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예. 이게 이제 저희 민주당 테러 대책위의 입장인 거죠. 근데 지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직권 남용이든 아니면 직무유기든 둘 중에 하나다. 네. 뭔지 입장을 밝혀라. 네. 근데 아직까지 입장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근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 정보위는 예. 여당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 예.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정보위원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저희들의 합리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냐,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놔왔냐, 예. 아니면 여기에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했냐. 이 둘 중에 하나는 거기에 국정원이 예.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국정원과 아무런 보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대통령 혼자서 이거는 테러야 이렇게 발언을 한 거냐.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나 예.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더구나 집권 그 여당의 예. 원내대표가 정보위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 의문에 대해서 정보위를 소집을 해서 국정원의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차장 기조실장에게 여기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 책임, 해명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 대테러 상황실 센터장이 예. 총리실의 센터장이 이제 저희가 이 그 현재 민주당에서는 원내랑 아주 밀접하게 이제 협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랑 협의를 해서 민주당에서 고발. 행안위를 예, 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안위를 개최를 해서 행안위에서 민주당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이신 이해식 의원이 테러 센터장에게 질문을 질의를 하죠. 했어요. 예. 그때 부산의 이재명 대표의 테러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냐? 있었냐. 그랬더니 김혁수 테러 센터장이 예.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발언했죠. 자기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는 선서를 하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당시 테러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테러 센터장 입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또 정무위가 열렸습니다. 네. 정무위에서 우리 테러 대책위 위원이신 황운하 의원이 또 김혁수 센터장에게 또 같은 질의를 했어요. 현장에 있었냐? 이번엔 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행안위에서는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정무에서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선서를 하고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장인 김혁수가 테러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라고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테러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없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위증입니다. 위증이죠. 그래서 이 김혁수 센터장의 어느 쪽이 위정이냐, 있었다는 게 위정이냐, 없었다는 게 위정이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임위를 거쳐서 위정죄로 고발하겠다. 네. 둘 중에 하나는 위정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명백한 팩트와 증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침묵을 하는 자는 대통령도 범인이라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예. 왜 대답을 안 하는지, 국정원은 왜 침묵을 지키는지, 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보위를 소집하지 않는지, 왜 국민들이 이 의문에 답을 하지 않는지, 국정원의 그림자는 얼렁거리고 대통령은 테러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예. 국정원이 아무 역할 안 했다면 이거는 나라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이 이렇게 테러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 이 나라에 지금 테러의 위협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당의 배현진 의원도 배현진.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 테러의 주무부처인 국정원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혹이 많은 거고 국정원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말씀하신 센터장도 네. 양측 같은 국회 다른 위원회 가서 다른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본인이 한 말 어떤 하나는 거짓일 텐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또 이거는 위증죄니까 위증죄는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네. 국회 선서하고 네. 하는 것은 네. 그건 당연히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배현진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배현진 의원이 테러를 당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 테러와 이 배현진 의원 테러에 대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초동 조치예요. 경찰의 초동 조치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예. 당시의 테러는 예. 정말 급소를 겨냥을 해서 뾰족한 칼로 급소를 찌른 거였어요. 예. 그리고 명백히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죠.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습을 하는 이런 장면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국민들이 지켜보셨고요. 예. 그래서 온몸을 날려서 자신이 예. 칼을 평소에 갈았던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급소를 정확히 온몸으로 뛰어오르면서 예. 가격을 한 거죠. 예. 한 거거든요. 예.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정도로 또 60% 경정맥이 손상될 정도로 타격을 네. 당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 피가 흥건히 고였고 당시에 입고 계셨던 와이셔츠가 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런 거라 그런데 이제 다행히 주위에 있던 그런 이제 분들이 예. 응급 조치를 했죠. 해가지고 지혈 조치를 그래서, 즉각적으로 예, 했죠. 맞습니다. 아주 세게 눌러가지고 예, 예, 예. 그 엄청난 출혈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지혈로 그걸 어느 정도 멈춘 거죠. 그렇지만 그 현장의 그 피해 젖은 예, 현장이나 그 피해 젖은 와이셔츠 이게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그리고 증거죠.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예, 실려갔죠. 실려간 그 당시의 상황은 예, 이 지금 그 상황이 예. 아무런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현장에 예, 있던 사람들은 예,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살아 계실지 예, 예. 돌아가실지 그러니까 살인 미수가 됐을지 기수가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은 살인 기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사를 증거를 해야죠. 네. 보존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행히 살인까지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급박한 현장은 살인 기수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을 증거인멸하는 물걸레질 청소를 했습니다. 피를 다 지웠어요. 다 줬죠. 그리고 피해 젖은 와이셔츠를 네. 전혀 확보를 안 했어요. 안 했죠. 현장에서는. 네, 네. 나중에 당직자 민주당 당직자에 네, 네, 의해서 진주까지 의료 가서. 폐기물 센터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네. 이후에 확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그 초기의 증거 네, 확보에는 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이 네. 결과적으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네, 대표님이 그럼요. 네. 정말 생명에 지장 없이 건강을 회복을 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인데 다행이죠. 그렇지만 경찰은 살인 미수를 상정을 하고 현장에 증거를 확보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범인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내가 살해 의도를 했다라고 자백을 말을 했어요. 네, 본인이 자백을 했지만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에 갈 때 뒤집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나는 입장을. 그런 네. 의도가 없었다. 네, 그때는 네, 그냥 내가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겁만 주려는 생각이었다. 맞아요. 그럴 수 이렇게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해지는 거는 당시 현장의 증거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그럼요.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는 네. 게. 그런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그것도 말도 안 되게 경찰이 스스로 네. 청소를 현장을 해요. 바로 네. 그 대테러 상황실에 문자가 발령되던 그 비슷한 시기에 현장 물걸레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지휘를 했냐는 거죠. 맞아요. 누가 지시를 했냐는 거죠. 이 지시자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지시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물걸레질 청소를 하고 증거 인멸을 한 그 부산 경찰청 그
뭐 지휘부 예, 여기를 지휘부. 지금 증거 인멸로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해서 일단 형사 고발을 하고 배우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테러 방지법에 보면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테러 행위의 현장에 예.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을 하면은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법이 그렇게 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무고, 날조 이런 예.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를 이건 어떻게 보면 날조한 거고 그렇죠. 인멸한 건데 예. 이거는 테러 행위일 경우에는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증거 인멸은 가중처벌돼요. 가중처벌. 그냥 형법상 증거 인멸이 아니라 예. 그런 정도의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경찰이 스스로 자행한 물걸레질 청소로 증거인멸을 한 것은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돼야 되는 매우 위중한 범죄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이 예. 비교. 예. 비교. 배현진 의원은 예.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예. 사실은 저희들은 비교하기도 예. 정말 참담해요. 우리 경찰의 이 정도 수준인가. 이재명 대표 물론 배현진 의원도 아주 끔찍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했죠. 정말 예. 충격적이고 예, 맞습니다. 배현진 의원에게도 정말 위로를 드리고 그럼요. 쾌유를 그래도 드리죠. 예. 이렇게 퇴원을 하셔서 건강을 회복 중이라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죠. 생각하고요. 예, 그럼요.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예. 배현진 의원의 테러 현장 어떻게 했나요? 음. 거기 바로 예. 폴리스 라인 과학 치고 폴리스 라인 치고 예. 과학 수사대를 보내가지고 검증했죠. 증거를 증거, 검증하고 감식하고 예. 다 했잖아요. 예, 다 했어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찰의 기본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냥 이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현장에 물걸레질, 음. 물청소 네. 뭡니까?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증거 인멸했죠. 예, 이거 그렇게 명백히 보이죠. 그냥 예. 그래서 경찰 그 물청소한 현장에 피해 젖은 그 현장을 증거 인멸한 경찰 책임자들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요. 그걸 지시한 배우 반드시 규명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두 개를 대하는 예. 정부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 다르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발표는 피격, 피섭, 피습. 단순한 형사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경찰이나 대테러 상황실에서 1cm 경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도 테러라는 얘기를 거의 안 써요. 안 쓰죠. 피습범이라는 예. 법률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정말 축소 왜곡이 뭐 정부 당국, 경찰, 언론에 의해서 정말 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사건을 완전히 축소를 했어요. 배현진 의원의 사건은 테러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열상을 네, 입었어요. 맞아요. 여기 그랬었죠. 이쪽입니다. 네, 이 네, 턱 쪽에. 여긴 사실 근육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요. 급소. 더 위험하죠. 우리 교수님이 너무 끔찍해 네, 하시는데 끔찍해요. 예, 생각만 이제 해도. 저는 치과의사 출신이라 네, 좀 이 의료적인 부분이 네. 자연스러워지지만 네. 일반인들 알면 얼마나 끔찍하겠어. 끔찍하죠. 이재명 대표 여기 타격을 당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정말. 여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엔 열상이었거든요. 네, 여기는 깊숙이 찔렸어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표는 당시에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고 바로 즉각 신상을 공개했죠. 공개를 바로.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둘러 덮어서 경상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전환됐죠. 누가 무슨 의도로 왜 이렇게 네.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뭐 그 국회 부산 경찰청장이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해 버리고 나와서 이제 행안이었나요? 그때 이제 답변하는 내용 들어보니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신상 공개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중대 사건 뭐 사안의 중대성이나 위험성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중대한 사항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네. 지금 중대한 사안의 그 정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네, 그렇죠. 제1야당의 대표고요. 대표예요. 네. 그리고 범인이 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가 그리고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명백한 테러 의도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총선에서 제1야당을 진짜 대표와 함께 그 승리를 막으려는 그런 엄청난 중대한 의도로 맞아요. 자행이 된 테러 사건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범행의 정도가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예. 그냥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장에서도 즉사할 만한 그런 매우 위중한 위험한 사안이에요. 상황이죠. 이 이상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있을 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경찰이 도대체 무엇 기준으로 이 사건이 중대하지 않아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근데 그 범인의 신상 공개 위원회가 예. 경찰이 상당수가 그 위원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신상 공개 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을 해서 우리가 못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그 안에 경찰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들이 사실상 비공개를 결정한 거랑 결정이 아니냐.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의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중대한 사건도 아니고 아주 그냥 단순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축소 왜곡하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충만했고 있었다. 끝에까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 예. 근데 이게 총선을 코앞에 뒀잖아요. 예. 진짜 엄청난 사건일 수도 엄청난 있었잖아요. 사건이죠. 지금 예. 완전히 대한민국을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를 애써 이렇게 축소하려는 의도가 뭐냐? 예. 왜 증거를 인멸했냐? 음. 끝까지 이 부분은 진상을 규명을 할 것이고요. 네. 제가 그 회의 말미에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대로 넘어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끝까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네, 네. 만약에 이번 정권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정권에서. 이는 네.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네. 일이고 그렇죠.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하면은 그때도 반드시 이거는 민주당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다뤄야 될 된다.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잘 매듭을 안 지으면 또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정말 엄벌에 처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이런 일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험에 넘어가 버리고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러면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총선 앞두고 특히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 만나는 거 이게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두려워서 가겠습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